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러면서도 그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는 항상 상대방의 필요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나 자신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 어쩌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며 나의 행복보다 우리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교육받아 왔죠. 그래서 누군가 나 자신을 먼저 돌보겠다고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기심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이기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온 걸까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요.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할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융은 자기의, 즉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독성 관계로부터 보호하고 감정적 착취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며 결국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독성 관계에 갇히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칼 융의 통찰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성 관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애의 결핍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약함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받은 교육,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믿음의 결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고 참는 것이 성숙함이며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는 것이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체 생활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튀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죠. 이런 가르침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은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죠. 우리는 타인을 돌보는 방법은 배웠지만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 법은 익혔지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은 익히지 못했죠.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경고했던 함정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융은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는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들, 우리가 끌리는 사람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패턴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독성관계는 무엇을 반영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반복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파트너를 선택하게 됐죠.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이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려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란 희생이고 고통이라고 배운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종류의 관계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초기에 이미 경고 신호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무시했던 순간들, 당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순간들, 당신이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던 순간들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 신호들을 무시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직관을 믿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무서웠으며 버림받는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무시했고 우리의 필요를 뒤로 미뤘으며 우리의 가치를 협상의 대상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배신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은 어둠 속에 묻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융은 해답을 개성화라는 개념에서 찾았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개발이나 자기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진실과 화해하며 그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당신이 독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변화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은 무의식이 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들이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직시하고 우리의 패턴을 인식하며 우리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애의 가장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 설정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차가운 것, 거리를 두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경계야말로 진정한 친밀함의 전제 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의 경계가 없이 뒤섞여 있다면 그들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혼란스러운 덩어리가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그들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질식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명확한 경계를 가진 두 사람은 각자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진정한 관계입니다. 두 개의 온전한 개인이 만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지, 무엇이 당신의 가치관과 충돌하는지를 정직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킬까봐, 그들이 우리를 떠날까봐, 그들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가 정말 가치 있는 관계일까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화를 내거나 당신을 조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의 경계를 계속해서 침범하려는 사람들, 당신의 아니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이거나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이거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거나 오랜 친구이거나 연인일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실은 자유롭게 합니다. 비록 그 진실이 처음에는 고통스럽더라도 말이죠. 세 번째 단계는 감정적 자립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감정적 자립이란 당신의 행복과 안정감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우리는 연결과 소속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필요와 의존은 다릅니다. 필요는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친밀함을 필요로 하며 이해받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의존은 다릅니다.
의존은 당신이 다른 사람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의존은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의존은 당신이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이나 인정 없이도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체화하는 것이 감정적 자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셀프라는 개념입니다. 융에게 있어 자기란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나와는 다릅니다. 자아는 우리 심리의 표면이고 자기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원천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기를 갈망하는 사랑, 인정, 가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자기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를 향해 살아왔기 때문에 내면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정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면으로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용히 앉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일 수도 있고 일기 쓰기일 수도 있으며 그냥 혼자 산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억눌러 왔던 감정들, 우리가 피해왔던 진실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할 때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 자립은 또한 자기 충족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지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관계를 필사적인 필요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욕구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상대방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낄 때와 상대방과 함께하기를 선택할 때의 차이 말입니다. 전자는 의존이고 후자는 사랑입니다. 전자는 두려움에서 나오고 후자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전자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후자는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융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만나려면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과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고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며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독성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의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관계를 끝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사람을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기애를 발달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이 감정적 자립을 이루지 않는다면, 당신이 경계 설정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또 다른 독성 관계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관계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융은 이것을 운명의 반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패턴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같은 상황으로 계속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의식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적 믿음들을 인식하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며 우리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재프로그래밍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사랑이란 희생이라고, 관계란 고통이라고, 당신의 가치는 외부에서 온다고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믿음으로 당신 자신을 재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유라고, 관계는 성장이라고, 당신의 가치는 내면에서 온다고 말이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패턴들은 완고하고 새로운 길은 불확실하며 변화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큰 모험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성취는 당신의 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정직해지세요. 당신이 지금 있는 관계들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그 관계들이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고갈시키고 있나요? 그 관계들이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나요? 아니면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나요? 그 관계들이 상호적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인가요? 둘째, 당신의 패턴을 인식하세요. 당신이 반복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나요? 당신의 관계들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나요? 당신이 항상 같은 역할을 맡고 있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희생자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런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피곤할 때 아니 오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에 동의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세요.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써보세요.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걸어보세요.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당신 자신을 대하세요. 이것이 자기애의 실천입니다. 다섯째, 도움을 구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치료사는 당신이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형성된 패턴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나 이틀 혹은 몇 주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윤근 개성화의 과정을 평생의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 매일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것, 매일 조금씩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성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 의존의 문제입니다. 공동 의존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존하는 관계 패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의 성장을 막는 함정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 의존은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대방을 돕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돌봄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기능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은 혼자 남겨질까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을 서로에게 묶어두지만 동시에 그들을 각자의 진정한 자기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상대방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정체시키고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하고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개성을 축하합니다. 반면에 공동 의존은 통제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그들의 성장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독립성을 위협으로 봅니다. 만약 당신이 공동 의존 관계에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당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재발견할 때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와 이기주의를 혼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이기주의와 정반대입니다.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애는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관대할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통합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건강한 개인은 자신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고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타인 지향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사실 융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사랑을 구걸하게 되고 이것은 관계를 거래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기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이미 내면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넘치는 것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고 싶어서 줍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려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우리 문화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해 왔고 이것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공동체 의식, 가족애, 상호 부조의 정신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의 욕구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의 진실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융은 묻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공동체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빛을 끈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기여는 자기 희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현에서 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세상에 독특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개성화는 이기적인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때 전체 사회가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이 같은 틀에 맞춰지려 하면 사회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개인의 필요와 공동체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진정한 자기애에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의 개성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대 간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녀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며 자녀들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사입니다. 융은 이것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성취되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투사할 때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부모의 꿈을 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상처입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자신의 치유를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들이 자녀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자녀들이 자신들만의 길을 찾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을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성 관계의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를 다뤄야 합니다. 바로 그 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머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혹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독성 관계에 머무는 것은 양쪽 모두가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두 사람 모두를 갇혀 있게 만들고 그들의 최악의 모습을 끌어냅니다. 떠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고 드라마가 아닌 평온을 선택하며 생존이 아닌 번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떠나는 것은 두렵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오래되었거나 많은 것이 얽혀 있거나 다른 선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오래된 것이 죽어야 합니다. 당신이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면 미래가 올 공간이 없습니다. 떠나는 과정은 애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 당신이 희망했던 것, 당신이 투자했던 모든 것을 애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슬픔을 완전히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실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신이 내면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당신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후에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을 치유하며 자신을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혼자임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융은 명확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의 느낌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의 경험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공허함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평화입니다. 고독을 배우는 것은 자기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발견하며 자신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관계로 나아갈 때 더 온전하고 더 명확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융의 가장 아름다운 통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편안할 때 당신은 타인과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상대방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난 후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존감이 낮아졌고 신뢰가 무너졌으며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다시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당신이 깨어진 곳에서 당신은 성장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으며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치유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융은 이것을 나선형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같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마주하지만 매번 더 높은 수준의 이해와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치유의 핵심은 자기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독성 관계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자신의 실패로 봅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더 잘 알았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비난은 치유를 방해할 뿐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치유는 또한 용서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이 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더 이상 그 고통에 묶여있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그 사람에게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머물렀던 것, 당신이 경고 신호를 무시했던 것, 당신이 자신을 배신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강해졌으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독성 관계의 원인을 탐구했고 자기애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며 경계 설정과 감정적 자립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용기와 치유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것을 목적 있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바깥을 볼 때가 아니라 안을 볼 때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싶나요? 어떤 종류의 관계를 원하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작은 걸음들을 내딛기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의식적으로, 더 선택적으로, 더 지혜롭게 관계를 맺으세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융은 말합니다. 당신과 공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과 같은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계는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관계는 두 명의 완전한 개인이 만나 함께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이고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며 생존이 아니라 축하입니다. 당신 앞에 펼쳐진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모든 걸음은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애를 키워가는 모든 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독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결정은 용감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이 명확해지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입니다. 바깥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보고 사랑하고 존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기의 의미를 탐구했고 독성 관계의 뿌리를 이해했으며 치유와 성장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이 통찰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존엄성의 문제이며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당신 자신을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고 당신에게 해로운 사람들은 밖에 머물게 하는 문말입니다. 감정적 자립을 추구하세요. 그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성화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당신은 더 진정한 자기 자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은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책임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관계씩, 한 선택씩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무시하세요. 그 목소리들은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크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독성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은 환상입니다. 대신 진실하려고 하세요. 진실함은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연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고 성장하고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자기애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강하게 만들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